민재 씨, 정말 괜찮은 거예요? 촛불이 흔들리는 사진관에서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폭우가 창문을 두드리던 그날 밤 51세의 저는 57세의 그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어요. 그의 거친 손이 제 뺨을 어루만지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죠. 은하 씨, 그의 낮고 굵직한 목소리가 제 심장을 두드렸어요. 22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쉰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다시 카메라를 든 그의 떨리는 손과 함께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함을 전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최은아입니다. 올해 51살이에요. 강원도 인제의 작은 마을에서 혼자 은하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니, 운영하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사실 저도 젊은 시절엔 서울에서 살았어요. 그때는 꿈도 많고 희망도 컸죠. 29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했고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계획대로만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건 결혼한 지 채 1년도 안 됐을 때였어요. 그때 제 나이 30살. 아직 젊었지만 더 이상 서울에 있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남편을 떠올리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곳 인제로 내려왔어요. 22년 전이었죠. 작은 사진관을 인수해서 혼자 꿋꿋하게 버텨왔어요. 마을 사람들의 증명사진도 찍고 가족 사진도 찍고 때로는 돌잔치나 결혼식 사진도 찍으면서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남편 생각에 울기도 했고 혼자라는 현실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점점 일상에 익숙해지고 마을 사람들과도 정이 들고 나름대로 평온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허전함이 크더라고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대로 계속 혼자 살아야 하나? 정말 이게 다인가? 주변에서는 재혼을 권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마을의 유지인 이영철 씨 같은 분들이요. 하지만 저는 한번 사랑하고 나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 한구석에 남편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만남이 저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 말이에요. 평소와 다름없는 가을날이었어요. 단풍이 절정을 이루던 시기였죠. 사진관에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낯선 카메라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요즘 관광객들이 종종 오긴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프로페셔널한 카메라 소리였거든요. 호기심이 생겨서 밖으로 나가봤더니 키가 큰 중년 남성 한 분이 우리 사진관 앞 감나무를 찍고 계시더라고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무뚝뚝해 보이지만 어딘지 슬픔이 서린 눈빛이었어요. 그분이 바로 박민재 씨였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분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유명한 사진작가라는 것을, 그리고 깊은 상처를 안고 도피하듯 이곳까지 온 것을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그분이 고개를 돌리더니 잠깐 저를 바라봤어요. 날카로우면서도 어딘지 허무한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실례했습니다. 낮고 굵직한 목소리였어요. 아니에요. 사진 취미세요? 일종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시작된 대화였어요. 짧고 건조했지만 왠지 더 알고 싶어지는 사람이었어요. 박민재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에서 온 사진작가라고 했죠. 잠시 머물 곳을 찾고 있는데 혹시 이 근처에 괜찮은 숙소가 있을까요? 민재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마을에 제대로 된 숙박업소가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럼 사진관 옆에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지금 생각해봐도 신기해요.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텐데. 22년 동안 혼자 살면서 그런 제안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민재 씨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어차피 쓰지 않는 방이에요. 조건은 간단해요. 하루 3만 원, 그리고 저녁은 함께 드시는 거예요.
왜 그런 조건을 내걸었을까요? 아마 너무 오랫동안 혼자 밥을 먹어서 그랬나 봐요. 누군가와 식사를 함께 하고 싶었던 거죠. 그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조금은 덜해질 것 같았어요. 민재 씨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며칠만 있다가 떠날 예정이니까요. 그렇게 박민재 씨가 제 사진관 옆방에 머물게 되었어요. 처음엔 정말 며칠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예측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첫날 저녁 김치찌개를 끓여서 함께 먹었어요. 민재 씨는 거의 말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22년 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저녁 식사였는데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맛있습니다. 민재 씨가 짧게 말씀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오랫동안 목말랐던 인정을 받은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친해졌어요. 아침에는 커피를 함께 마시고 저녁에는 간단한 반찬으로 식사를 나눴죠. 민재 씨는 말수가 적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설거지를 할 때 자연스럽게 도와주시고 무거운 물건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민재 씨의 손재주였어요. 어느 날 제가 오래된 카메라를 고치려고 씨름하고 있는데 민재 씨가 다가오셨어요. 도와드릴까요? 아, 괜찮아요. 이 카메라가 워낙 오래돼서 수리비가 비싸서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재 씨가 카메라를 보시더니 금세 문제를 찾아내시더라고요. 10분도 안 돼서 완벽하게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오랫동안 해온 일이라서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카메라를 다루는 손길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마치 카메라와 하나가 된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그 이후로 민재 씨는 사진관의 온갖 고장난 것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형광등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프린터, 심지어 냉장고까지.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던 일들이었어요. 민재 씨는 정말 못하는 게 뭐예요? 제가 농담 삼아 물었더니 민재 씨가 잠시 침묵하시더라고요. 많죠. 특히 사람과 어울리는 일은. 쓸쓸한 표정으로 하신 말씀이 마음에 걸렸어요. 분명 이 사람에게도 아픈 과거가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민재 씨는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게 좋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민재 씨가 끓여준 커피 향을 맡을 때, 저녁에 함께 라디오를 들으며 밥을 먹을 때,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너무 소중했어요. 22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이었거든요. 하지만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작은 마을이다 보니 금세 소문이 퍼졌어요. 은하 씨가 남자를 들였다더라. 혼자 사는 여자가 그러면 안 된다더라. 그런 식의 뒷말들이 돌기 시작했죠. 특히 이영철 씨가 문제였어요. 마을에서 꽤 큰 식당을 운영하는 분인데 예전부터 저에게 관심을 보이셨거든요. 틈만 나면 재혼을 권하셨고 본인이 좋은 상대를 소개해주겠다고도 하셨어요. 어느 날 영철 씨가 사진관으로 찾아오셨어요.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은하 씨, 그 사람 정체가 뭐야?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집에 들릴 수 있어? 불쾌했지만 참았어요. 마을에서 오래 살다 보니 이런 간섭에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냥 잠시 머물다 가시는 분이에요.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긴. 마을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고 있어. 나이도 적지 않은 사람이 분별 없이 행동하면 어떻게 해. 영철 씨의 말에 화가 났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민재 씨가 평소보다 더 조용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끝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기 시작했지만 민재 씨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애매한 분위기가 며칠 더 계속됐어요. 그러다가 더 큰 폭풍이 몰아쳤죠. 민재 씨가 머문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며칠만 있다가 가실 줄 알았는데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계실 생각이세요?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솔직히 떠나실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괜찮다면 조금 더 있고 싶은데요. 이곳이 마음에 들어서요.
마음에 든다는 게 이곳 마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생각을 하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51살의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드는 게 신기했어요. 민재 씨와 함께하는 일상은 정말 특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재 씨가 이미 커피를 끓여놓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민재 씨가 말씀하시길 자신이 일찍 일어나는 편이니까 괜찮다고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민재 씨. 제가 더 고맙죠. 오랜만에 편안한 아침을 맞고 있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마시는 모닝커피의 맛은 정말 특별했어요. 22년 동안 혼자 마셨던 커피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어요. 민재 씨는 정말 손재주가 뛰어나셨어요. 사진관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고쳐주셨거든요. 오래된 조명 기구부터 시작해서 삐걱거리던 의자, 심지어 화장실 변기까지 혼자서는 수리업체를 불러야 했을 일들이었는데 민재 씨 손에 걸리면 금세 새 것처럼 되더라고요. 어느 날은 민재 씨가 사진관 전체를 다시 정리해 주셨어요. 오랫동안 쌓여있던 먼지들을 깨끗하게 치우고 사진들을 새로 배열하고 조명도 더 밝게 바꿔주셨어요. 와, 완전히 달라졌네요. 제가 감탄하며 말했더니 민재 씨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제 훨씬 사진 찍기 좋을 거예요. 민재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민재 씨가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날카롭고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시선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재 씨가 부엌으로 와서 설거지를 도와주셨어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함께해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는데 민재 씨의 어깨가 제 어깨에 살짝 닿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은하 씨. 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민재 씨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뭔가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저도요. 민재 씨 덕분에 매일이 즐거워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따가워지고 있었어요. 특히 이영철 씨가 문제였어요. 며칠에 한 번씩 사진관으로 와서는 민재 씨에 대해 캐묻곤 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사진작가가 맞나? 뭔가 수상하지 않아?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정말 사진작가라면 왜 이런 시골까지 와서 숨어 지내겠어? 분명히 뭔가 사정이 있을 거야. 영철 씨의 말에는 질투가 섞여 있었어요. 그동안 저에게 관심을 보였는데 갑자기 다른 남자가 나타나니까 못마땅해 하는 거죠. 영철 씨, 저는 그냥 잠시 머물다 가시는 분을 도와드리는 것뿐이에요. 도와준다고? 남녀가 한 집에서 지내면서 도와준다고? 그 말에 기분이 상했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영철 씨의 간섭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민재 씨가 외출하신 사이에 영철 씨가 찾아왔어요. 은하야, 나는 정말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그 남자 뭔가 이상하다고. 뭐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보통 사진작가라면 자기 작품이나 경력에 대해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얘기를 전혀 안 해. 분명히 숨기는 게 있을 거야. 영철 씨의 말이 일리가 있기는 했어요. 민재 씨는 정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거든요. 과거 얘기도, 가족 얘기도, 심지어 서울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뭐 어때서요? 누구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영철 씨, 저는 민재 씨를 믿어요. 그분은 좋은 분이에요. 좋은 사람이라고? 은하야, 너는 너무 순진해.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면 안 돼. 영철 씨가 가고 난 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정말 민재 씨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의 민재 씨였어요.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사진관 일도 도와주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는 그분의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 민재 씨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재 씨, 서울에서는 어떤 사진 작업을 하셨어요? 민재 씨가 젓가락을 놓고 잠시 생각하시더라고요. 주로 풍경 사진을 찍었어요. 사람은 잘 안 찍었죠. 왜요? 인물 사진도 재미있을 텐데. 그냥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서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민재 씨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은하야, 그 남자 정체를 알고나 있니? 어느 날 오후 영철 씨가 다급한 표정으로 사진관에 들이닥쳤어요. 손에는 A사 용지 몇 장을 들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인터넷에서 찾은 기사들이야. 내가 받아들인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라고. 영철 씨가 서울에 있는 지인을 통해 민재 씨에 대해 알아봤나 봐요. 기사 제목만 봐도 충격적이었어요. 유명 사진작가 박민재, 대형 프로젝트 실패로 무리. 꿈을 팔던 사진작가, 결국 사기꾼이었나. 박민재 작가, 수백 명 피해자 두고 잠적. 손이 떨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따뜻하고 조용한 민재 씨가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니.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민재 씨가 3년 전에 모두의 꿈을 담은 사진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지원자를 모집해서 각자의 꿈을 담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프로젝트가 중도에 무산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가비를 냈는데 사진도 못 받았고 환불도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재 씨는 그 이후로 잠적했다고 했어요. 이런 사람을 집에 들여놓고 있는 거야. 사기꾼이라고. 그 사람이 왜 서울을 떠났는지 이제 알겠지? 영철 씨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당연히 사실이지. 인터넷에 다 나와 있잖아. 피해자들 인터뷰도 있고 당시 언론에서 크게 다뤘던 사건이야. 기사 속에는 피해자들의 증언도 실려 있었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을 냈는데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은하야, 그 사람한테 속으면 안 돼. 분명히 또 다른 꿍꿍이가 있을 거야. 영철 씨가 가고 난 후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그 따뜻하고 섬세한 민재 씨가 정말 그런 일을 했을까? 하지만 기사는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날짜도 정확하고 피해자들의 증언도 생생했어요. 부정하고 싶었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도 민재 씨가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평소 같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시는데 그날은 밤이 깊도록 소식이 없었어요. 혹시 알고 계시는 건 아닐까? 영철 씨가 자신에 대해 알아본다는 걸 눈치챈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 불안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민재 씨는 안 보이셨어요. 옆방을 확인해 봤더니 짐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민재 씨가 돌아오셨어요. 술 냄새가 났어요. 민재 씨가 술을 드신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어디 가셨어요? 걱정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떠날 테니까.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알고 계시잖아요. 영철 씨한테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역시 알고 계셨군요. 민재 씨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민재 씨, 맞아요. 기사에 나온 게 다 사실이에요. 민재 씨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항상 꼿꼿하고 의젓하시던 분이 이렇게 무너져 보이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정말 좋은 뜻이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의 소중한 꿈을 사진으로 남겨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욕심을 부렸어요. 너무 큰 프로젝트로 키우면서 민재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깊은 후회와 자책이 담겨 있었어요. 결국 감당할 수 없게 됐어요. 돈은 모자라고 시간은 부족하고 완벽한 작품을 만들고 싶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중단하신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상처받았어요. 꿈을 가지고 참여해주신 분들을. 저는 그분들의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처음으로 민재 씨의 진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인물 사진은 절대 찍지 않기로 했어요.
사람을 보면 그때 실망했던 분들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곳까지 오신 거군요. 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지내고 싶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그날 밤 민재 씨는 짐을 싸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민재 씨를 믿고 싶었지만 영철 씨가 보여준 기사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했어요. 그동안 제가 본 민재 씨는 거짓이 아니었어요. 따뜻하고 섬세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분이었어요. 과거에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그 모든 게 가짜일까? 민재 씨, 정말 가시는 거예요? 네. 이미 충분히 폐를 끼쳤어요. 폐라니요. 저는 민재 씨 덕분에 정말 행복했는데 그때 민재 씨가 짐을 싸던 손을 멈추셨어요. 은하 씨 같은 분이 저와 함께 있으시면 안 돼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고 저는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상관 있어요. 은하 씨는 이 마을에서 계속 살아가셔야 하잖아요. 민재 씨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작은 마을에서 평판은 중요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날 밤은 정말 긴 밤이었어요. 잠들 수가 없더라고요. 민재 씨의 과거 이야기도 충격적이었지만 떠난다는 말이 더 큰 충격이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잠들었는데 빗소리에 잠이 깼어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점점 새져서 폭우가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민재 씨가 짐을 다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정말 떠나실 작정인가 봐요. 하루 종일 비가 쏟아졌어요. 마치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민재 씨는 종일 말이 없으셨고 저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녁 무렵 민재 씨가 짐을 다 들고 사진관으로 오셨어요. 그동안 정말 신세 많이 졌습니다. 고마웠어요. 떠나시는 거구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붙잡을 명분이 없었어요. 민재 씨에게는 자유가 있었고 저는 그냥 잠시 머물렀던 곳의 주인일 뿐이었으니까요. 은하 씨. 네.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다 들어보시고 판단하세요. 민재 씨가 의자에 앉으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는 30년 동안 사진작가로 살아왔어요. 처음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죠. 사진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었어요. 민재 씨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열정이 담겨 있었어요. 젊을 때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밤새워 사진을 찍고 현상하고 전시회도 열고 꿈이 있었어요. 제 사진으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어요. 더 유명해지고 싶었고 더 큰 프로젝트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모두의 꿈을 담은 사진 프로젝트를 기획했죠. 처음 아이디어는 정말 좋았어요. 평범한 사람들, 특히 꿈을 포기했거나 이루지 못한 분들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담아주는 거였어요. 민재 씨가 잠시 말을 멈추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하지만 욕심을 부렸어요. 처음엔 서울 지역 몇십 명으로 시작하려던 걸 전국 단위로 확대했어요.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고 참가 신청이 폭주했어요. 그때가 문제였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진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해내려고 했어요. 각각의 사진을 최고의 퀄리티로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시간도 부족하고 예산도 모자랐어요. 스태프들과의 갈등도 생겼고 결국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재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어요. 어떤 분은 평생 모은 돈으로 참가하셨는데 어떤 분은 돌아가신 가족의 꿈을 대신 이루고 싶어 하셨는데 저는 그분들의 믿음을 저버린 거예요. 완벽한 작품을 만들겠다는 욕심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폭우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저는 서둘러 양초를 가져와 켰어요. 촛불이 흔들리는 사진관에서 우리만 남겨졌어요. 민재 씨. 네. 저도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제 과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29에 결혼했어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대학 때부터 사귀었는데 서로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사랑했어요. 촛불 앞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결혼식 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앞으로 평생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11개월째 되던 날 남편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했어요. 병원에서 3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30살이었어요. 그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 그날에? 그런 생각만 계속 들더라고요. 민재 씨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모든 게 남편을 생각나게 했어요. 우리가 함께 걸었던 길, 함께 갔던 카페, 함께 살았던 집. 그래서 여기로 왔어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 남편과의 추억이 없는 곳으로 도망친 거죠. 22년 동안 혼자 살면서 다시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또 사랑하고 또 잃는다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촛불이 흔들리면서 그림자가 벽에 춤췄어요. 하지만 민재 씨를 만나고 나서 마음이 달라졌어요. 2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하 씨, 민재 씨가 제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저도 은하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하네요. 3년 동안 잃어버렸던 평화를 찾은 것 같아요. 그럼, 가지 마세요. 하지만 과거는 과거예요. 민재 씨가 고의로 사람들을 속인 건 아니잖아요. 실수했을 뿐이에요. 민재 씨의 손이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촉이었어요. 저는 민재 씨의 과거보다 지금이 더 중요해요. 지금 제 앞에 있는 민재 씨가 좋아요. 그 순간 민재 씨가 제 뺨에 손을 대며 부드럽게 어루만졌어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대답 대신 저는 민재 씨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22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민재 씨가 천천히 저에게 입을 맞췄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 같았어요. 사랑해요, 은하 씨. 저도 사랑해요. 촛불만이 우리를 비추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했어요. 나이가 무슨 소용이에요? 과거가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이 순간의 사랑이 가장 소중한 거였어요. 민재 씨의 손이 제 어깨를 감쌌어요. 그리고 저를 더욱 가까이 끌어안았어요. 22년 동안 혼자였던 제 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무서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은하 씨, 정말 괜찮으세요? 민재 씨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 배려심이 더욱 사랑스러웠어요. 네,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좋아요. 우리는 서로의 옷을 천천히 벗겨주었어요. 촛불 아래에서 드러나는 서로의 몸이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민재 씨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이 제 몸을 어루만졌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어요. 51살의 제 몸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은하 씨, 정말 아름다워요. 민재 씨의 속삭임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어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우리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탐험했어요. 22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 3년 만에 느끼는 여자의 부드러움.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하나가 되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과거의 상처도 미래의 걱정도 사라졌어요. 오직 서로만이 존재하는 시간이었어요. 폭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조차 우리 사랑의 배경음악이 되었어요. 은하 씨가 저를 다시 살게 해주었어요. 민재 씨가 제 귓가에 속삭였어요. 저도요. 민재 씨 덕분에 다시 여자가 된 것 같아요. 사랑을 나누고 난 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이제 정말 떠나실 거예요? 아니요. 어디 가겠어요? 은하 씨 곁을 떠날 수 없어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요. 이제는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하 씨 때문에 용기가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치고 맑은 햇살이 들어왔어요. 민재 씨가 오랜만에 카메라를 들었어요.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인물 사진은 안 찍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은하 씨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년 만에 다시 찍는 인물 사진이었어요. 셔터를 누르는 민재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찰칵! 그 소리와 함께 우리의 새로운 사랑이 시작됐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재 씨는 더 이상 떠날 생각을 하지 않으셨고 저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매일 감사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처음에는 수군거렸죠. 특히 영철 씨는 한동안 사진관에 오지도 않으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민재 씨가 마을 행사 때마다 무료로 사진을 찍어주시면서부터였어요. 마을 체육대회, 경로당 생일잔치, 젊은 부부의 결혼식까지. 민재 씨의 사진 실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점점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우리는 사진관 간판을 바꿨어요. 민은 사진관. 민재 씨의 민자와 제 은자를 따서 만든 거예요. 이름도 예쁘고 의미도 좋네요. 마을 사람들도 새 간판을 보며 축하해 주셨어요. 영철 씨도 나중에는 잘 살아라 하고 축복해 주셨어요. 민재 씨는 서울에서의 일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연락을 피했던 피해자들에게 하나하나 연락을 드려서 사과했어요. 당장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진심 어린 사과는 전할 수 있었어요.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에요. 민재 씨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랬어요. 우리 둘 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함께 사진관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해요.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를 위로해주기도 하면서요. 가끔 민재 씨가 말씀해요. 은하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재 씨가 아니었다면 평생 혼자 살았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었어요. 50대에 만난 사랑이지만 20대의 사랑만큼 설레고 행복해요. 며칠 전에는 서울에서 손님이 왔어요. 민재 씨의 예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긴장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뜻밖이었어요. 선생님, 그때 실망하긴 했지만 지금 이렇게 행복해 보이시니 다행이에요.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네요. 그 말을 듣고 민재 씨가 많이 위로받으셨어요.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도 민재 씨는 인물 사진을 찍고 계세요.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심이 담긴 사진들이에요. 마을 사람들의 소중한 순간들을 담아주는 일이 민재 씨에게는 새로운 행복이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어요. 40이든 50이든 60이든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기다리지 마세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면 충분해요. 민재 씨와 저처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과거의 실수나 상처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도 마세요. 누구에게나 실수는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거예요. 특히 저처럼 오랫동안 혼자 사셨던 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용기를 내세요. 나이 때문에, 과거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22년을 혼자 살았어요. 그때는 그게 제 운명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민재 씨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운명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요. 물론 쉽지 않아요. 상처받을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 없이 사는 것보다는 사랑하며 상처받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민재 씨와 저는 모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하지만 서로를 만나면서 그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상처는 또 다른 상처로 치유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치유되는 거더라고요. 지금 이 글을 들으시는 분 중에도 저처럼 오랫동안 혼자 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과거의 실수 때문에 자신을 자책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을 이해해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때로는 뜻밖의 곳에서 뜻밖의 순간에 그런 만남이 찾아와요. 저처럼 시골 사진관에서 말이에요. 다음엔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